자, 바디 보시면은요. 자, 나부의 UL 태그 안에 리스트 안에 앵커 태그. 자,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를 가지고 잘 보면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 클래스의 이름이 지금 on이라고 되어져 있는 좀 희한한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형태 보시고 위에 스타일을 보게 되면 초기화로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마진 제로, 패딩 제로,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넌 해서 앞에 점 없애줬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에서 밑줄 쫙 빼고 글자 색깔은 기본적으로 진한 회색으로 잡아줬어요. 자, 내비게이션 구조를 볼 건데 너비를 200픽셀, 자, 나부 자체를 200픽셀로 두었고 나부의 UL 태그의 너비가 100%야. 그러면 몇 픽셀? 200픽셀. UL의 부모는 나부죠. 100%니까 200픽셀. 즉 나부 태그 크기를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너비가 100% 둔 상태에서 리스트도 100%예요. 그러면 리스트도 누구 따라가? UL. 근데 UL이 100%니까 나부. 따라서 나부의 영역을 늘리면 그만큼 늘어나요. 늘리면 똑같이 늘어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퍼센트를 썼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만 바꾸려고 리스트 안에 있는 앵커 태그는 블록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자,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인라인 그대로 두게 되면 일단 여백이고 크기고 뭐가 아무것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전체적으로 내가 호버했을 때 텍스트에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 요소로 주어야지만 해당 글자가 아니라 영역 자체에 어떤 특징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호버 효과. 자, 나부 UL 리스트 앵커에, 자, 여기 보면은 특이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앵커에 마우스 호버가 올라가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뒤에 보면 콜론 not, 자, 요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 on이라고 되어 있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on 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앵커 태그의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면, on 클래스를 제외하고 앵커 태그의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앵커 태그들 중에서 on이라는 클래스가 붙은 아이를 빼고 해요. 제외하고. 낫은 부정입니다. 걔 빼고. 근데 지금 앵커 태그 딱 첫 번째 거 하나에만 on이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걔 빼고예요. 첫 번째 거 빼고 마우스 커서 올라가면 무슨 색으로? 회색으로 바꿔라. 회색으로. 배경색은 회색으로, 전경색, 글자색은 흰색으로 하세요. 만약에 나부 UL 리스트 앵커 태그에 점 on이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앵커 태그에 on이 붙어 있는 경우에, on 클래스가 붙은 경우에는 배경 색상을 녹색 계열로 하고 글자색 흰색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호버를 했을 때, 자, 호버를 했을 때 지금 메뉴 1은 on 상태예요. 자, on이라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색 계열로 설정이 되었고요. 호버를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돼? 색깔이 안 바뀌어. 얘는 색깔이 안 바뀝니다. 그대로 있죠? 나머지 아이들은 색깔이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메뉴 3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지금 메뉴 3번에 색칠이 돼요. 이거 색칠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on 클래스가 붙었다는 얘기야. 여기에 있는 on 클래스는 빠진 겁니다. 빠지고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자, 메뉴 1, 2, 4에는 호버 효과가 일어나지만 메뉴 3번엔 호버 효과가 없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분명히 아까 HTML 태그 상에서는 첫 번째 앵커 태그에 분명히 on을 줬었는데 여기다 on을 줬는데,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눌러보니까 클릭이 되면서 뭔가가 바뀌어요. 클릭이 되면서. 자, 이거는 요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재밌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디 쪽을 보게 되면 바디에 나부 안에 UL 안에, 자, 리스트 안에 앵커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4개를 한꺼번에 볼게요. 자, 요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 현재 지금 앵커 태그 on이 붙어 있죠? 여기 붙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메뉴 2번을 누를 거예요. 자, 메뉴 2번을 클릭을 할 건데 메뉴 2번 클릭을 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라고. 여기가 클릭을 하자마자, 자, 메뉴 1에 있던 on이 사라져 버리고 메뉴 2에 on이 붙습니다. 4번 눌러볼 거예요. 4번을 누르게 되면은
자, 클래스가 없어지면서 메뉴 4번에 클래스는 on이라고 붙어요.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동적으로 줬다가 뺐다가 할 수 있어. 이거를 어디서 하느냐? 바로 앞으로 배우게 될 jQuery 파트에서 하게 돼요. 요게 이제 jQuery 스크립트 문법을 이용해서 앵커 태그를 클릭을 하면 앵커 태그에 있던 on이라는 클래스를 제거하고 현재 내가 클릭한 앵커 태그에 on을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동적으로 어떤 클래스를 주고 뺏는 그러한 기능들을 구현을 한 거예요. 쉽게. 되게 쉽죠? 재밌어 보이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동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jQuery 기능을 쓰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얘도 똑같이 각각 뭐 해야 돼? 클릭을 했을 때 저걸로 만들어야겠죠. 뭐 라디오 버튼 같은 걸로 또 만들어야겠지 얘네들을. 그래가지고 클릭을 할 때마다 바뀌게끔. 이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야. 그래서 사실상 메뉴부터는 이제 jQuery하고 어쩔 수 없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선택을 해서 뭔가를 하려면. 그래서 세로 형태의 내비게이션은 간단하게 이런 구조로 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원 포인트. 자, 요 코드 온 클래스가 있는 애를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 앵커 태그에 호버가 되었을 때. 또 하나, 자, a.on이라고 해서 지금 특이한 형태가 있습니다. 클래스를 직접 쓰지 않고 클래스 앞에 태그까지 써줬어요. 그쵸?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줍니다. 거의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CSS 코드상에서 클래스나 뭐 ID 같은 것들을 줬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동적인 작업을 할 때는 해당 클래스나 해당 ID 앞에 태그까지 같이 써줘. 이게 없으면, 자, 이게 없으면 CSS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없으면. 근데 이게 있으면 무슨 작업?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직접적으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왼 좌측에 사이드바 형식으로 쫙 만들어 놨어요. 왼쪽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우측에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전 예제 같은 경우에는 딱 그만큼만 썼잖아. 요만큼만. 그죠? 요만큼만 썼는데 이제는 풀로. 자, 요게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서브 페이지의 그 내비게이션이 왼쪽에 있는 경우, 그 다음 메뉴가 왼쪽에 있는 경우, 사이드에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카페 형식의 디자인에서 주로 쓰이는 그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이것들은요 다 동일한데, 자, 다 동일해요. 스타일도 다 동일해요. 어떤 식으로 그 확대를 해나가면 되냐면 컨텐츠 자체에다가 지금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컨텐츠를 대충 대체 텍스트로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스크롤 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위를 보게 되면 나부에 대해서 나부 영역 자체를 뭘로 잡았느냐? 포지션을 픽스드로 잡았습니다. 포지션을 픽스드로 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고정된 애야. 얘는 스크롤의 영향을 아예 안 받아요. 언제 어느 위치에서라도 얘를 클릭을 할 수가 있겠지. 만약에 얘가 픽스드가 아니라 어떤 상태? 앱솔루트 상태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현재 보면은 딱 100%는 잡아. 100% 잡고 잘 보여. 하지만 스크롤 내리자마자 여기서 딱 뽀록 나죠. 그죠? 얘 올라가고 남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물론 이런 티를 안 내려면 배경 색상을 없애야겠지. 순수하게 배경 색상을 빼고 나서 어디에만, 여기 리스트에만 색상을 넣어주면 요거는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스크롤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는 뭐가 적절하다? 자, 픽스드로 고정을 하는 게 적절하고요. 높이를 100%로 만든 다음에, 자, 오버플로우를 오토로 잡았습니다. 히든이 아니라 오토로 잡았어요. 자, 오토로 잡아주게 되면은 스크롤바가 영역이 넘쳐날 경우에 자동으로 생기는 게 오버플로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오버플로우 오토를 잡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난다? 컨텐츠가 넘어가게 되면 스크롤바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요럴 때 이제 보통 오토를 써요. 얘도 오버플로우 X가 있고 오버플로우 Y가 있단 말이야. Y 방향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할지, X 방향으로 스크롤, 가로 스크롤 될 때 어떻게 할지 이것들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흘러 넘치면 숨겨라.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버플로우에 스크롤이라는 옵션도 있고 오토라는 옵션도 있어요. 근데 스크롤은 잘 안 쓰고, 오토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조금 있으면은 그냥 스크롤바를 안 만들고, 많이 있으면 스크롤바 만드세요,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일단 나부에 대해서는 흘러 넘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스크롤바를 쓸 수 있게끔, 영향을 받게끔 이렇게 해준 거고, 자, 나부의 UL 태그 역시 어떻게 해준 거야? 하이트 100% 줬죠?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 나부 따라가는 거야. 얘도. 자, 밑에 보면 이제 컨테이너는, 자, 패딩 220픽셀, 패딩 레프트 220픽셀을 잡아줬는데, 자, 이건 또 뭐냐면, 이것을 잡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발생하느냐? 사이드 내비게이션하고 컨텐츠가 겹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얘를 주지 않으면, 컨테이너를 아무것도 건들지 않으면, 자, 이 나부 영역 자체가 픽스드가 된 거죠. 그죠? 픽스드가 됐다라는 얘기는 앱솔루트 계열이니까 얘를 어떻게 해서 바디에서 뗀단 말이야. 바디에서 뗀 다음에 붙였기 때문에 얘는 집을 나가버린 상태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졸지에 옆으로 확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겹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겹쳐 있는 거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밀어야 돼. 얼만큼? 최소한 요 너비만큼은. 그래서 패딩 레프트를 최소값으로 따지면은, 자, 200픽셀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면 여기 딱 붙어요. 그죠? 너무 딱 붙잖아.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자 20픽셀의 여백을 살짝 더 준 거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패딩 레프트를 안 쓰고 싶어. 내부 여백 말고 외부 여백 쓰면 안 되나요? 됩니다. 마진 레프트를 똑같이 220픽셀 줄 수 있어요. 그래도 가. 그래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마진을 주어도. 대신에 이제 마진을 주었을 때는 해당 영역 자체가 통째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가로의 쪽으로 스크롤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로 영역이 만약에 넓게 있다면 이때는 해당 본문의 너비도 지정을 해줘야 돼. 얼마나 쓸 건지. 그래서 전체적인 영역을 잡고 그 전체 영역에 대해서 나는 마진을 뺀 영역 나머지만 쓸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계산을 해야겠지.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계산은 너비 빼고 나머지니까 너비 값을 100%에다가 마이너스 뭐 하면 돼요? 220픽셀 정도 해주면 되겠지. 칼크 함수 써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 영역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